자, 오늘 수업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서 남겨놨던 부분, 아까 멜트라고 하는 함수로 소개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멜트는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과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사실 스택하고 언스택은 저 개인적으로는 쓴 기억이 거의 없어서,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또 뭐 일단 기능 정리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 내용상에서는 여기 데이터 재배치, 우리 데이터 전처리했을 때 3번 파일 이제 갖고 계시죠? 찾으셨나요? 네. 이 파일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이 데이터 재배치에서 우리가 4가지 주제를 봤었어요. 데이터 재배치에서 우리가 4가지 주제를 봤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멜트는 피벗 테이블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택하고 언스택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교차표 다음에 오건 멜트 다음에 오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자, 요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파일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다 끼겨 넣으려고 하니까 좀 양이 좀 부담이 돼서 이 파일을 좀 분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뭐 따로 귀찮으시면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데이터 전처리 맨 뒤에다 그냥 이어서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은, 일단, 이 데이터 재배치 파일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연속으로 누르면 파일이 하나 복사가 되거든요. 다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파일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연속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면 파일이 하나 복사가 돼요. 그래서 원본 파일의 이름을 이 원본 파일의 이름을요, 행렬병합이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새로 복사한 데이터 재배치 파일의 이름을 4번 데이터 재구조화라고 이름을 나눴어요. 자, 3번 파일을 복사해서 그냥 파일 이름만 바꿨으니까 현재 3, 4번 파일의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용을 2개를 쪼개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반으로 쪼개려고. 그래서 3번 행렬병합 파일에서는 요 2개만 남길 거예요. 2개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번 파일에서는 그 피벗 테이블하고 교차표 관련된 내용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렬 병합에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다가 어디 갔냐? 여기 데이터 프레임 병합 처리 시 참고라고 해서 필기했던 거 있거든요. 그 밑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밑으로 그냥 다 지웠어요. 지금 지워도 괜찮죠? 왜냐면 4번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3번 데이터 재배치에서 여기 요 2개 내용 지울 거라서 쭉 내려가다가
네, 여기 요 필기한 것까지 나오고 피벗 테이블부터는 그냥 다 이렇게 휴대폰 용서 박스 지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번 파일을 정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 새로 복사해둔 파일, 4번 파일로 바꿨죠? 요 4번 파일은 이제 피벗 테이블과 멜트와 스택, 언스택 사이에 내용 두 개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교차표.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긴 한데, 맨 뒤에 넣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굳이 중간에 삽입한 이유가요. 다른 애들은 전부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데, 교차표만 범주형 데이터 빈도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서 성격이 달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자, 지금 왼쪽이 그 최종 결과물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거 복사해놨던 원본이에요. 그래서 제목 3번 데이터 재배치라고 바꾸고 위에서 여기를 2번을 3번이라고 바꾸고 데이터 재배치라고 되어 있던 곳 재구조화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는 지웠고 중간에 요 내용을 지금부터 추가할 거예요. 코드를. 임포트 관련해서는 뭐 리드엑스 데이터 프레임 똑같고 머지하고 콩캣은 앞에 예제에서 했던 거니까 지금 요 예제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크로스 탭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멜트라는 애가 추가돼야 돼요. 네, 혼선 빚어서 미안해요. 정리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부터 시작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코드는 기존이랑 똑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복사해놨던 게 있으니까 그 콩캣, 머지 그런 애들부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지 참조한 다음부터는 피벗 테이블 나올 때까지 지웠어요. 패키지 참조 이후 코드는 피벗 테이블이 나올 때까지 지웠어요. 천천히 지우세요. 너무 빨리 지우다가 모르고 다 지우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이 나올 때까지 지웠고요. 그럼 이제 얘가 4번이 아니고 2번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삭제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3번 파일에 남아있던 내용이니까. 자, 됐죠? 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다음에 아까 봤었어요. 우리 멜트라는 함수. 멜트라는 함수를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피벗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멜트. 자,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변수화한 건데요. 피벗 테이블을 분리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샘플 피벗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글씨래. 자, 피벗 df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id 바랑 value 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쓰시면 되는데, 그 특이사항은 그 id 바에 들어가는 거는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컬럼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기 원본 보면은 런도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인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얘를 쓸 수가 없어서 이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변경해야 돼요. 리셋 인덱스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바꾸고 인덱스는 012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로 다시 만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df2라고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자, 멜트 얘를 갖고 id 반은 연도, 그 다음에 value 반은 경상권과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2005년도의 경상권은 이거, 2005년도의 수도권은 이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리된다 그랬죠. 자, 이때 형성되는 요 컬럼들의 이름을 내가 바 네임과 밸류 네임으로 재정의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아까 봤었던 멜트예요. 자, 이번에 이제 스택하고 언스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쌓아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코딩에서 얘기하는 선입후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선입선출, 선입후출이라 그래서 FI, 예로 FI, F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스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단어 뜻 그대로 뭔가 쌓아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쌓아놓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쌓아놔요. 자, 일단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df라고 해서 이제 C0의 body.xlsx라는 파일을 가져왔고요. 이름, 성별, 키, 몸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상의 데이터고 인덱스는 당연히 이름으로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데이터는 일부러 빈 값을 하나 넣었습니다. 간단해요. df.stack이라고 하면은 성별, 키, 몸무게를 변수 하나에다 다 모아버려요. 그럼 어떤 값이 어떤 값인지 구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 이름이 앞에 같이 붙어요. 이렇게. 리. 이게 하나의 값이에요. 이 묶음이. 이것도 하나의 값, 이것도 하나의 값. 그러니까 컬럼 이름과 값을 묶어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는 특이사항이 이렇게 스택 하면은 시리즈 객체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리턴 받은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게 하나의 필드예요. 요만큼이 하나의 필드예요.
자, 아까 리턴 받았었던 이 시리즈 객체 있죠? 이 시리즈 객체를 갖고 언스택이라고 호출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스택 결과를 원래대로 되돌림. 이게 언스택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그 스택을 하나 더 만들게요. 스택 만든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자, 빈값에 대한 처리. 아까 원데이터의 그 원본 데이터에 NAN이라고 하는 그 빈값이 있는 거 확인했었죠. 스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룹 NA equal true 라고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빈값 은 삭제됩니다. 자, st2는 df.stack 하면서 drop na true 라고 하면, 아까 원본 한번 볼게요. 보면은 기본값이 true네, 참. 자, 여기 홈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성별, 키, 몸무게가 있는데 홈 같은 경우는 아까 원본 데이터가 몸무게가 없었거든요. 몸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성별하고 키만 있어요. 네, false를 적용하면 빈값을 유지해요. 기본값은 true예요. true의 의미는 빈값을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false라고 적용하면은 아까 홍에는 값이 없는 게 있어, 그 몸무게가 없었는데 여기 홍의 몸무게가 떠 있죠. st를 이제 언스택 하면은 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빈값이 다시 생성이 되는데, 이때도요. 언스택을 하면서 그 수행하는 과정 하면서 빈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 지금 여기서는 요거 하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얘를 지우려면은 홈 전체를 드러내던가 웨이트 전체를 드러내야 돼요. 여기 하나만 지울 수가 없지, 이거 자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지워요? 그래서 보통은 한 줄을 다 날려버리던지 한 칸을 다 날려버리던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st.onstack 하면서 fill value는 100. 이런 식으로 빈 값에 어떤 값을 적용할지를 해주면은 비어있는 값이 요 값으로 대체가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피벗 테이블, 멜트, 그 다음에 스택, 언스택,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데이터 재구조화 함수고요. 요거 말고 그 wide to long인가 하는 함수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컬럼을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컬럼에, 아까 우리 스택했을 때 요게 값 하나였잖아요.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값을 잘라가지고 필드로 쪼개는 그런 기능을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쓸 일 없는 것 같아서 걔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교차표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에서 그 남겨놨던 그 행렬 재배치에 대해서 남겨놨던 내용에 대한 그 완결이고요. 자, 이거 코드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교시에는 이제 데이터 재구조화의 진짜 마지막. 얘는 그냥 독립주제라서 파일들을 만들 거예요. 그룹별로 집계하는 거, 그룹 바이 기능. 그것도 어제 한번 나왔었는데, 그냥 쓱 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하면은, C단원, 데이터 다루기는 완벽히 종료해요. 자, 이거 실습하고 조금 이따 봅시다. 원래 19회는 실습시켜야 되는데 그 오전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수업 내용 짧게 쪼갠 거예요. 자, 이따 봅시다. 자,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룹별 집계예요. 판다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그룹 바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그룹 바이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SQL에 그 그룹 바이 구절과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QL을 하셨다면 이미 이 내용을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자, 작업 준비할게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여기서 패키지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엑셀 파일에서 가져올 거니까 리드 엑셀 함수 하나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져옵시다. 자, df는 리드 엑셀 C02 밑에 traffic.slsx 이미 여러 번 살펴봤었던 교통사고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아직 업로드가 다 안 됐나 보네요. C02번에 트래픽 ACC구나. 자, 기존에는 제가 데이터를 그 연도별로 집계를 해서 예제에서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각 연도에 따른 월별까지 해요. 이거를 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룹 바이 메서드 사용하기입니다. 일단은 기본 사용. 자, 여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뭔가 또 할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리턴 값을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뭐 후속 처리를 안 할 거예요. df.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룹핑 할 필드를 만드세요. 연도.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에러나요. 왜냐? 여기서 지금 2000 연도가 같은 애들끼리 묶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거 어떻게 해? 나머지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sum까지 뒤에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연도구나. 필드 이름 다시 제대로 줘서. 자, 뭐가 안 나오죠? 여기에 썸까지 묶으면, 자, 연도에 따라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월도 다 합계를 내버렸죠. 지정되지 않은 컬럼에 대해서는 다 집계 대상이 되니까 그룹 바이를 할 때는 드롭 함수를 써서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집계를 하든지 아니면 필터를 써서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쓰든지 해야 돼요. 자, 지정된 컬럼에 대해 컬럼을 기준으로 같은 값을 갖는 행을 그룹으로 묶고 지정되지 않은 컬럼에 대한 집계 함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이미 여러 번 봤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리 정리한 거를 복사하면은 마크다운 테이블이 적용이 안 되네요. 자, 카운트, 개수, 민, 썸, 미디안, str, 바, 민, 맥스.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자, 유니크, 그 다음에 n유니크, 고유값 개수. 그 다음에 곱도 가져올 수 있고요.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함수들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명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아래 결과를 보면, 아래 결과에서는 월, 또 합계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계에서 집계 전 제외해야 하는 컬럼은 드롭을 사용해서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집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만 필터로 추출한 후 그룹 바이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컬럼을 제외하는 경우 df2는 df.drop 하고서 여기서 이제 월을 제외할 거예요. 근데 그냥 삭제하면은 행 단위로 지우니까 열 단위로 지우기 위해서 아식세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df2 하면은 월이 제외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df2를 갖고 그룹 바이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삭제하고 끝낼 거면은 이것만 쓰면 되는데 지금 이 삭제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후속 처리, 그룹 바이를 이어갈 거죠. 그럴 때는 리턴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df2. 그룹 바이 연도로 묶고 sum 하면은 연도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2x를 건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필요한 것만 추출해 봅시다. 자, 2018년도에, 월별은 하나씩밖에 없구나.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집계해야 할 경우. 월,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총 4개의 필드인데, 하나만 필요 없을 때는 하나만 지우면 되는데,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3개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코드가 길어지니까 차라리 필요한 거 아니라 뽑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df3는 df.filter 이렇게 해서 연도와 사망자 수만 먼저 걸러낸다고요. 출력해야죠. 이렇게. 이래놓고 집계를 하면은 연도별 사망자 수만 확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적으면 필터를 쓰는 게 유리하고 필요한 게 많으면 드롭을 쓰는 게 유리하고 입맛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df3.group by 연도 해서 sum 하면은 또 연도별 사망자 수만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그냥 매플롯LIV만 썼다면 그 데이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전 처리를 거친 다음에 시각화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시본을 쓰게 되면은 이런 전 처리 과정을 생략해도 시본이 알아서 해주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는 전 처리 하고 할래요. 상관없어요. 자기 맘이에요. 정답 없어요. 모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응. 그쵸. 만약에 카테고리를 했으면은 집계가 안 됐었겠지. 그럼 모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니까. 자, 아이고. 자, 요번에는요, 그룹화 기준이 2개 이상인 경우. 지금 연도와 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df.groupby 그 다음에 리스트를 열어요. 연도, 그 다음에 월. 이렇게 하면은 연도가 똑같은 거 안에서는 월별로 또 묶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월별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만약에 학년과 성별이었다 그러면은 학년별로 묶고 성별에 따라 또 묶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연도와 월에 따라. 집계 기준이 2개인 경우 여기는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처리. 자, 지금 이거는 그룹 바이에 2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연도별로 묶으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내가 합계도 보고 싶고 최대값도 보고 싶고 최소값도 보고 싶고 평균도 보고 싶어. 보고 싶은 지표가 여러 개일 때. 두 개 이상의 집계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요. 자, df.filter
연도와 그 다음에 발생 건수 두 개를 뽑을게요. 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후속 처리할 때 변수 따로 안 잡고 이어갈게요. 아까는 여기서 이제 어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df3라고 받은 다음에 df3.그룹바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df3 자체가 이거니까 얘가 이 자리에 바로 와도 된다고요. 어제 메서드 체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룹바의 연도를 묶어요. 두 개 이상의 직계 함수를 쓸 때는요, ag라는 함수를 써요. 여기에다가 리스트로 함수 이름을 나열하는데 문제는 이때 함수 이름이 문자열로 들어가요. sum, max, min,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그 기본적인 통계고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쪽, 주식이나 특히 보험 같은 거, 그런 애들은 그 어떤 계산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나름대로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보험 요율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함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함수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거는 개발자예요. 코딩하는 사람. 일단 함수를 만듭시다. 자, df by 펑션. 집계를 어떻게 하지? 집계를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범위를 알아냅시다. 자, x. 얘가 알아들었나 본데?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df. 드롭 월 아식스 1 해놓고 여기에 그룹 바이 이렇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가 만든 함수는 이름이 문자열로 안 들어가요. 그냥 함수 걸면 돼. 그러면 여기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x로 전달되는 게 무엇이냐? 컬럼 하나가 통째로 전달돼요. x는 시리즈, 컬럼 하나가 통째로 전달돼요. 그래서 프린트 x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컬럼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전달돼요. 발생 건수라고 하는 컬럼 하나가 통째로 전달된 거고, 그 다음에 쭉 부상자수, 사망자수가 통째로 전달. 그러니까 이게 얘를 놓고서 내가 어떤 계산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이펑이라는 결과 쭉 나오죠.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출력했으니까 결과가 좀 많긴 하네. 너무 많은데? 썸하고 미는 뺍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그룹 바이에 적용된 필드는요,
항상 인덱스로 들어가요.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또 많이 후속 함수를 쓰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집계를 해놓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피벗 테이블화 시켜요. 근데 지금 연도 값이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갖고는 피벗 테이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덱스 지정 폐지하는 거. 물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도 그냥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거 리턴 받은 다음에 리셋 인덱스 호출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코딩하기 귀찮다고. 자, 연도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썸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연도가 인덱스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룹 바이 할 때 파라미터를 as index false라고 주면은 인덱스가 안 생겨요. 그룹 바이의 기준도 일반 필드가 돼요. 그룹 바이 메서드에서 사용한 필드는 결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지정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룹 바이 메서드에 as index false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인덱스 지정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 인덱스 한 줄 덜 쓰려고 이런 파라미터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집계입니다. 자, 데이터 다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하시면 됩니다.